제목 나는 사위입니다. 장모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사위, 장모, 딸의 감정이 엇갈리는 순간들. 사위 우리 집에 장모님이 들어오시면 난 진짜 집 나갑니다. 난 사위지 장모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장모 내가 뭘 그렇게 바랐다고 그래? 그냥 방 하나, 따뜻한 밥 한 끼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외로워 죽겠는데 딸한테 기대는 게 죄냐? 딸, 엄마는 내 전부야. 남편보다 엄마가 중요해. 누가 뭐래도 나는 결국 엄마 편이야. 집은 안식처가 되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 이 집엔 숨 쉴 틈이 없다. 서로의 선택이 서로의 짐이 되어가는 세 사람의 이야기. 에피소드 1 사위의 입장. 나는 장모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요 며칠 무거운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습니다. 얼마 전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향년 91세. 고생도 많으셨지만 존경받을 분이었습니다. 삶의 마지막 몇 해를 요양병원에서 보내셨고 우리 부부는 매주 일요일 빠지지 않고 장모님과 함께 면회를 갔습니다. 면회 후엔 장모님과 점심을 함께 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게 거의 의무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지금도 우리는 당연히 주말이면 장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간혹 일이 있어 방문하지 못하는 날에는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이 슬퍼하십니다. 아내는 주중에도 두세 번씩 처가에 들립니다. 같은 지역에 산다는 이유 하나로 아내는 20년 넘게 처가의 모든 일을 도맡아 왔습니다. 제사, 생신, 명절, 장인의 병간호까지 전부. 서울에 사는 처남 둘은 늘 열외였습니다. 형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형님밖에 없네요. 입만 살았습니다. 말로만 했습니다. 아내는 그냥 참고 넘겼고 유난히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가족이니까 같이 버텼습니다. 생활비도 처음엔 우리가 다 드렸습니다. 그러다 내가 조심스레 말했죠. 형제끼리 나누자. 정말 힘들게 말했는데 아내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나눴습니다. 그나마 돈 얘기니까.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장모님 무릎이 오래전부터 안 좋으셨습니다. 병원에선 수술을 권했지만 무섭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셨습니다. 이젠 연세가 80이 넘으셔서 의사도 수술 못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요. 장모님 다른 데는 멀쩡하십니다. 정신도 말짱하고 식사도 잘하시고 단지 스스로 움직이기 힘들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네가 와서 나 좀 보살펴라. 요양보호사? 싫다. 데이케어 센터? 싫다. 양로원 아파트? 절대 안 간다. 그 말은 뭘까요? 우리에게 와달라. 아니, 우리가 가서 보살피라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쳐 있었습니다. 요즘은 일요일이 다가올수록 두려워집니다. 그날이 되면 숨이 턱 막히는 듯 합니다. 장모님은 전화로 묻습니다. 오늘 올 거니? 몇 시에 오니? 매일 아침 아내는 장모님 안부 전화를 내게 대신 걸게 합니다. 우리 부부의 하루 시작은 장모님의 안부 전화로 시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모님은 아들이 아니라 딸 같은 사이를 원하십니다. 그 돌봄의 대상은 딸이 아니라 내 아내가 되어야 하고 그 공간은 장모님의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사위입니다. 장모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딸에게 기대셔야지 왜 나에게 기대십니까? 아니 아들들은 뒀다가 국 끓여 드십니까? 아내는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엄마 돌보는 거에 대해 불만 이야기하면 나 진짜 집 나갈 거야. 정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처음으로 든 생각은 도망치고 싶다였습니다. 아직 장모님이 우리 집에 사시지는 않습니다. 아내는 일주일에 너댓 번,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방문이지만 언젠가는 우리 집에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을 넌지시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말 뒤통수를 돌로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숨막혀 죽을 지경인데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게 되는 느낌. 내 시간, 내 공간, 내 리듬 모두 깨져버리는 듯합니다. 가끔은 생각합니다. 차라리 아내를 장모님께 돌려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평화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럴 수도 없지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장모님 댁도 문제입니다.
장인어른의 짐 정리, 집 인테리어, 욕실에선 물이 새고 한 번은 아랫집 천장까지 젖어서 공사비를 우리가 다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남들? 형님, 저희도 요즘 좀 모른 척 아무 말도 없습니다. 아내는 뻔질나게 처가에 다니면서 보험 하나 안 들어놨답니다. 정말 다 생돈으로 나갑니다.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빠듯하게 돌아가는데 갑자기 저런 일까지 터지면 정말 미칠 노릇입니다. 장모님은 그런 현실은 안 보세요. 그저 넌지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갈 집은 너희 집, 그게 전부입니다. 며칠 전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들어오시면 나는 집을 나간다.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아내도 압니다. 지금 우리 부부는 서로의 가족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들어주고 있는 느낌입니다. 장모님의 슬픔은 이해합니다. 혼자 남은 외로움, 공허함, 그게 얼마나 두려운지도 압니다. 하지만 장모님의 인생을 위해 우리 인생이 무너져야 합니까? 장모님의 삶은 장모님의 것이고 우리 부부의 삶은 우리의 것입니다. 사위로서 할 수 있는 만큼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나는 장모님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기대는 이제 사랑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의 무게는 점점 우리 집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에피소드 장모님의 입장. 91살 먹은 그이 결국 나보다 먼저 갔어. 그 나이 먹도록 살아준 것만 해도 참 고마운 일이긴 하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사람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도 없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만 기억에 남았지만 정말 막상 나 혼자 난 거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허전할 수가 없어. 나는 요즘 매일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봐. 멀뚱멀뚱 나뭇잎 흔들리는 것만 보면서 스스로 묻는 거야. 이제 나는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까? 결국은 내 딸, 그리고 그 사이밖에 없더라. 다른 누구도 이제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요즘은 자꾸 그냥 딸네 집에 들어가 살았으면 좋겠어. 아니, 내가 거기 가서 뭐 대단한 걸 하겠어? 그냥 방 하나 내어주면 TV나 보면서 조용히 같이 밥만 먹어도 좋지. 내가 사위와 딸과 너무 정이 들었거든. 그이 병원에 있을 때 매주 일요일이면 애들이 왔어. 면회 끝나면 같이 점심 먹고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가끔은 손주들 얘기도 하고. 그 시간이 나에겐 살아가는 낙이었어. 아이들이 돌아가는 시간만 되면 초조했어. 혼자 있는 게 너무 싫더라고. 매주 우리 집에 오는 건 알지만 빨리 와서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매주 일요일 아침 전화하지. 오늘 올 거니? 몇 시에 오니?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니? 그 정도도 힘들면 나는 이제 어디에 기대야 하니? 딸은 요즘 피곤하대. 사위는 바쁘대. 그래, 인정해. 일하는 사람들인 거 알아. 하지만 나는 놀고 먹기만 했던 사람 아니야. 애 낳고 길러내고 학원비에 돌잔치에 결혼식에 나는 내 몫 충분히 해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젠 내가 좀 돌봄을 받을 차례 아닌가 싶다고. 다른 두 아들 서울에서 살지. 멀다고 해서 마음도 멀어져야 하니? 어머니 혼자 사신다 해도 명절이면 형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형님 아니면 안 돼요. 그런 말만 하고. 솔직히 나는 걔들이랑 말 섞기도 싫어. 그래서 그냥 큰딸한테만 말해. 너네가 와서 나 좀 보살펴줘. 요양보호사. 안 돼. 낯선 사람이 내 몸 만지는 거 상상만 해도 소름 끼쳐. 데이케어 센터. 그 노인들 틈에 앉아 있으라고? 나는 그런 분위기 안 맞아. 매번 자식 자랑 돈 자랑 옛날에 뭐 어떻게 살았는지 자랑질해. 그나마도 편먹고 지들끼리 노는 사람 천지라고 하더라. 요양원. 거기 들어가면 그냥 버림받은 기분이 들어. 사위와 딸 덕에 그나마 우리 남편은 매주 얼굴이나 봤지. 주위 다른 환자들 보니 자식들이 자주 오지도 않더라.
무슨 요양 시스템 이런 소리들 듣기도 싫어. 그냥 딸 집으로 들어가면 되잖아. 방 하나 주고 밥 같이 먹고 말동무 해주면 그게 그렇게 큰 부담이니? 무릎 수술 이야기도 참 의사들은 계속 하라고 하지. 하지만 나는 무서워. 지금 와서 수술해서 뭐해? 이제 와서 나 혼자 뚜벅뚜벅 긁겠다고? 그냥 조용히 지내다 조용히 가고 싶은 거야. 나는 욕심이 없어. 그저 불편하지 않게 누가 옆에만 있어주면 돼. 그게 딸이든 사이든 간에 말이지. 내가 사이를 얼마나 괜찮게 생각했는지 몰라. 성실하고 말도 곱게 하고 손주들한테도 정 많고 솔직히 말하면 내 아들들보다 더 의지가 됐어. 근데 요즘은 좀 이상해. 눈치도 보고 말수도 줄고 표정도 굳어 있고. 왜 그러는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냥 기왕이면 같이 살았으면 싶어 넌지시 몇 번 이야기했을 뿐인데. 우리 집 이제 낡았지. 욕실에 물 새고 한 번은 물이 아래층까지 샜는데 그때 사이가 공사비 다 냈지. 사이가 듬직하니까 더더욱 마음이 가더라. 그래서 더 생각했어. 내가 딸네 집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어차피 정서적으로도 나는 그 집에 더 가까워졌고. 가서 민폐 끼치겠어? 나도 눈치라는 게 있지. 그냥 방 하나 주면 조용히 패 끼치지 않고 지낼 건데. TV 보고 손주들 얼굴 보고 밥이나 같이 먹고. 그게 내 꿈인데 왜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니? 딸은 자꾸 예민하게 굴어. 엄마 그건 아니야. 엄마 애들 아빠도 좀 쉬게 해줘. 아니 내가 뭐 그렇게 큰 걸 바랐다고? 같이 살면 뭐? 내가 뭐 매일 잔소리해? 돈 달래? 계속 나 돌봐달래? 그냥 말동무 좀 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나는 지금 정말 외롭다. 집에 혼자 있으면서 문소리 전화벨 소리에 괜히 가슴이 철렁거려. 누군가가 와줬으면 하는 기대. 그게 무너지면 사람은 정말 행해져. 딸도 사위도. 요즘엔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어. 나는 그냥 벽 앞에 서 있는 기분이야. 더 다가가면 쫓겨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잊힐 것 같고. 서울 있는 아들 집 말도 안 꺼냈어. 거긴 애초에 정이 없어. 결국 기댈 곳은 딸뿐인데 왜 이렇게 그 문턱이 높아졌을까? 내가 살아온 세월을 생각해보면 이 정도는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 한평생 가족 위에 살았잖아. 지금 이 나이에 누굴 위해 또 희생하란 말이야? 이제는 나도 좀 편하고 싶은 거야. 그게 그렇게 큰 죄냐고. 나는 그 집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어. 딸 사위 손주들 옆에서 웃고 떠들며 그냥 평범하게 소박하게 마지막을 살고 싶어. 그게 정말 그렇게 큰 욕심이니?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정말 야박해. 에피소드 3 엄마를 지키는 딸의 이야기. 사람들이 가끔 내게 묻습니다. 넌 왜 그렇게 엄마 편만 드니? 남편도 힘들겠다. 그럴 때마다 나는 잠깐 멈칫해요. 그리고 되묻고 싶어지죠. 벽에 곰팡이도 피고. 내 엄마인데. 엄마가 먼저인 게 왜 잘못이야? 남편도 가족이에요. 하지만 엄마는 나를 만든 사람이에요. 나를 안고 먹이고 밤새 열을 재며 기다리고 울고 웃던 사람. 그 엄마가 지금 혼자 남았어요. 91세 아버지를 보내고 텅 빈 집안에서 조용히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침대에 눕는 그 엄마를 그냥 두라고요? 엄마는 늘 희생적인 분이셨어요. 아버지 간병하시느라 5년 넘게 밤을 못 주무셨어요. 제사, 생일, 명절. 서울 있는 작은 집들은 늘 멀다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빠졌고 결국 그 모든 무게는 엄마의 어깨 위에 남겨졌죠. 그리고 그 엄마는 당연하단 듯 나를 봤어요. 넌 내 딸이잖아. 우리 딸은 알지.
엄마는 말하지 않아도 내가 엄마를 이해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도 그 무게를 싫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걸 짊어지는 게 그리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엄마가 내게 기대는 느낌, 그게 싫지 않았으니까요. 물론 힘들어요. 매주 일요일이면 병원에 가고 엄마랑 점심 먹고 주중에도 수시로 들려요. 남들처럼 주말에 여행도 못 가고 아이랑 영화 한 편 보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큰일인가요? 그게 그렇게 불공평한 삶인가요? 나이든 우리 엄마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남편은 말해요. 우리도 좀 쉬자. 장모님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이젠 우리 집에 살겠다잖아. 그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덧붙이죠. 당신 어머니 오시면 난 집 나간다. 그 말 들었을 때 나는 속이 얼어붙었어요. 숨이 딱 막혔죠. 이 사람은 정말 모르는구나. 엄마가 얼마나 외로운지, 엄마가 얼마나 불안한지. 그래서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럼 그냥 나가. 나는 엄마 외면하면서까지 이 집 지킬 생각 없어. 나는 엄마한테 빚이 많아요. 감기 걸려 끙끙 앓던 밤 머리맡에 앉아 등을 쓸어주던 그 손길. 첫 직장 면접날 새벽같이 일어나 내 정장과 블라우스를 다려주시던 손. 그 손이 지금은 떨려요. 지금은 수전증으로 젓가락도 힘겹게 쥐어요. 그런 엄마가 말해요. 그냥 너네 집에서 조용히 살면 안 될까? 요양보호사? 엄마는 낯선 사람 무서워하세요. 데이케어 센터? 거긴 본인과 수준이 안 맞는데요. 요양병원? 거긴 들어가면 끝이야라고 하세요. 그래서 나는 그냥 우리 집에 같이 사시면 어떨까 생각은 했어요. 엄마도 신랑한테 넌지시 말씀하신 적도 있고요. 하지만 남편한테 말했을 때 그 표정은, 아, 요즘 나는 남편의 눈치를 봐요. 그가 짓는 신경질적인 한숨, 말없이 밥만 먹는 표정, 짜증투로 툭툭 내뱉는 말들. 오늘도 가야 해. 이번 주는 좀 쉬면 안 돼. 당신은 왜 엄마만 생각해? 왜냐고요? 그분이 내 엄마니까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해줘요? 엄마에겐 딱 한 명, 나밖에 없어요. 형제들은 다 외면했고 서울 사는 남동생들은 명절에 전화 한 통 끽 하는 게 전부이고 결국 엄마가 기댈 사람은 나 하나예요. 솔직히 나도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남편이 참다 터지면 어쩌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죄책감은 나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엄마를 지킨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버티는 건 그 자부심 덕분이에요. 지금까지 엄마가 나를 위해 희생해왔듯 이젠 내가 그 사람 곁에 남아줄 차례인 거예요. 가끔 조용한 집안에서 남편과 나 사이의 공기가 너무 무겁게 느껴져요. TV 소리도 아이 웃음소리도 우리 사이의 벽을 못 넘고 그저 흘러가요. 그럴 때마다 나는 속으로 되뇌어요.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간다. 나는 엄마를 지킬 거다. 남편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건 그 사람의 한계지. 내 잘못이 아니에요. 사랑은 나를 낳고 길러준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 그리고 지금 그 사랑의 무게를 나는 짊어지고 있어요. 그게 내 삶의 방식이니까요. 에필로그.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은 누군가에겐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어떤 선택은 누군가의 가슴을 아프게 하죠. 이 이야기 속 딸은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엄마라는 존재 앞에 그녀는 한 아이로 돌아간 겁니다. 사랑에는 순서가 없다고들 하지만 가끔 우리는 그 순서를 매기게 됩니다. 내가 더 지켜야 할 사람, 내가 더 가까이 있어야 할 사람, 내가 더 많이 빚진 사람. 그렇게 한 사람은 가정을 위해 고민하다 결국 엄마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이기적인 걸까요? 아니면 너무도 인간적인 걸까요? 누구도 쉽게 정답을 말할 수 없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분명 사랑이라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엄마가 조용히 식탁에 앉아 밥 한 끼를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남편의 한숨과 엄마의 쓸쓸한 뒷모습 사이에서 여러분이라면 누구의 손을 잡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나눠주세요. 같은 고민을 가진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 한켠을 토닥이는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가족이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뵐게요.